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계 순자산 기준 상위 30%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도 좀 가입돼 있거나 IRP, 퇴직연금을 잘만 운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을 때 초년에 제대로 된 직장이나 일자리를 못 찾게 되면 누적된 어떤 자산의 증가를 갖다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에 한 번이라도 아프거나 사기당하면 끝이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면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그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 박사의 자산수선소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번 시간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자산을 저희가 한 5억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 이유인지 아셨죠? 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20, 30% 가계 기준으로 상위권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계 순자산 기준 상위 20, 30%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도 좀 가입돼 있거나 IRP, 퇴직연금을 잘만 운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중에 약 40% 이하가 노후 빈곤선이라는 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노후 빈곤에 도달하신 분들의 세대가 좀 달라요. 즉 지금 막 은퇴를 하시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 빈곤율이, 사실상의 노후 빈곤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40%의 정체는 뭐냐 하면 바로 해방세대 어르신들입니다. 그 해방통에 태어나셔서 제대로 교육을 좀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재산이 있어요. 또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빈곤의 늪에 허덕이고 있을 때 초년에 제대로 된 직장이나 일자리를 못 찾게 되면 누적된 어떤 자산의 증가를 갖다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에 한 번이라도 아프거나 사기당하면 끝이죠. 이런 되게 험난한 와일드 대한민국 시절에 태어나시거나 자라신 분들은 재테크에서 많은 희생을 겪었을 거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낸 게 없으면 받은 것도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지금 이야기 나오는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저까지 뭐 생각을 한다면 X세대 초반 정도까지의 세대들은 전부 재테크 면에서는 상당한 혜택들을 받았던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왜? 우리 30년 더 살아야 돼요. 이게 83세, 4세가 기대 수명인데, 이게 기대 수명이 10년마다 1년씩 늘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 더 오래 살까봐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팔팔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누워서 오래 살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면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그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은 저한테 수선을 받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자산 투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주부입니다. 40대 경제관념이 없어서 은행 예금만 저축하고 펀드 가입했는데, 아이고 반토막이 참 죄송합니다. 저도 금융업계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특히 투자 운용사도 2군데나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운용을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고객한테 발생을 시켰을지 끔찍하네요. 그런데 홍 박사님의 강의 영상 등을 보며 박사님의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경제 용어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 제가 말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현금이 있고 금과 은, 달러, 좋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해볼지 주식을 해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게 달러 투자다. 이거가 최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죠. 달러 투자가 좋은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황에 강하다. 불황에 아주 저항력이 강합니다. 2번째가 뭘까요? 투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선택 폭이 넓다. 이 2가지의 요인 때문에 저는 달러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은 달러에 투자를 하는, 즉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반반 투자 전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을 하는 거죠. 5대 5. 그래서 여기는 뭐 저는 많이 추천하는 게 요새는 SOFR 추천을 많이 해요. 소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플이 뭐냐 하면 미국의 외화예금, 달러 외화예금을 상장시킨 거라 수수료도 싸고 환전도 비용도 덜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는 코스피. 미워도 주식은 좀 해야죠. 왜냐하면 뭐 한번 튈 때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튀잖아요.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6%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총 24년 투자하는 동안에 7번 정도 손실 났으니까 대략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정도 손실이 나니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은 덜하면서 최대 손실도 마이너스 7% 정도밖에 안 나는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일단 수익률도 6%밖에 안 나는 데다가 이것도 높은 수익이에요. 그런데다가 손실이 좀 잦다. 손실이 잦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로 비장의 투자법, 투자 3분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달러를 얼마? 달러를 무려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하자. 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주식은 똑같고요. 근데 여기다가 뭘 산다? 미국 채권 또는 소플. 한 번 더 적을게요. 소플 그리고 S&P 500. 미국 주식과 외화 예금에 대해서 각각 33%씩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나머지 33%는 미워도 다시 한번 코스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보시면 어때요? 7번의 마이너스가 4번으로 줄죠. 6년에 한 번 마이너스. 그리고 더 나가서 최대 손실도 얼마?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요. 그리고 수익률이 되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수익률이 아까 이야기했던 반반 전략보다 조금 높아요. 6.5 정도. 오, 되게 좋죠. 자, 이렇게 좋은 전략들이 나오는데 벌써 하나 느끼셨죠? 달러 비중 올리고 자산을 2개에서 3개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끝판왕. 짜잔. 자, 점점 난이도 올라갈 뿐이지 여러분 이거 꼭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6개. 6개 하는 순간 갑자기 수익률이 어때요? 작년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작년은 뭐 어쩔 수 없는 해였던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24년에 수익률 마이너스 1번. 이런 엄청난 성과가 나는 이유는 6분의 1씩 하는 거죠. 6분의 1을 이렇게 6분의 1을 어떻게 한다? 한국 주식 코스피.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것만 하고요. 달러 예금 소플. 그 다음에 미국 주식 S&P 500. 그 다음 금, 골드. 그 다음에 HYG. HYG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이힐드 펀드. 회사채 펀드죠. HYG. 그리고 마지막으로 VNQ. 이 VNQ는 뭐냐면 리츠. 이거는 회사채. 얘는 금. 이렇게 쭉 투자를 하면 달러 비중을 점점 높여나가고 분산 투자를 더 많이 할수록 어때요?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달러 자산 많이 가져가고요. 금 넣고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주식뿐만 아니라 예금에, 금에, 회사채에 리츠로 다변화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안정적이고 수익률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제가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1억을 들고 증권사를 딱 가서 이거 매매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가서 6분의 1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증권사 가서 매매만 한 번 하시면 그거 귀찮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거 귀찮으면 HTS로, MTS로 아들 시키세요. 다 해줍니다. 용돈만 주면 돼요. 딸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만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들들은 용돈 주면 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살 게 많은지.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첫 번째 미워도 다시 한번 주식은 좀 해야 되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달러 비중들을 점점 넓혀 나가고 달러의 비중들을 높여 나가는 것과 함께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흐트리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온다. 그런데 20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 난다. 이것도 싫다? 이제 5천만 원씩 나눠서 특판 예금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아시겠지만 세금이 이자 소득세부터 자칫하면 금융종합과세까지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건 각오를 하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전략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전략들을 아래 링크해 보는 것처럼 제가 또 스터디에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매달 가이드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걸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춘욱의 자산수선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